온달의 소나기에 걸린 그의 몸은 허공에서 돌았다. 날아간 칼날이 왼쪽 턱을 가르며 비껴나갔다. 이빨이 튀었고 핏방울은 잎사귀에 떨어졌다. 스며드는 핏빛이 천천히 초록을 물들였다. 도깨비다. 누군가의 외침은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었다. 저주 혹은 경외. 뼈를 쥐고 흔드는 공포의 비명이었다. 달아나던 또 다른 병사는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미 눈앞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공포는 시간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칼은 더 빨랐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 혀가 툭 튀어나온 입, 끊어진 숨. 사람이 쓰러졌다. 그리고 또 쓰러졌다. 피가 젖은 땅을 타고 계곡 아래로 흘러내렸다. 나무 뿌리가 피를 머금었다. 짧은 비명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가득했다. 그 순간에도 온달과 소똥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짖지 않는 짐승처럼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대신 검으로 이야기했다. 검으로 울부짖었다. 이곳은 피비린내 속에 잠긴 도깨비의 사냥터였다. 살아남은 왜군은 그 의미를 몸으로 알았다. 그들은 도깨비를 보았고 그들의 마지막 새벽을 보았다. 개똥이는 뺨을 총에 밀착시켰다. 총열은 이슬에 젖은 채로 차가웠지만 손끝은 뜨거웠다.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 눈앞에 조준선 너머 왜군 하나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목덜미 위로 피가 마르지 않은 자국이 번져 있었다. 방아쇠를 당겼다. 탕! 짧은 폭음. 총구가 다시 불을 토했다. 탄원은 망설임 없이 나아갔고 적의 이마 정중앙에 구멍을 냈다. 그 순간 상대의 몸이 앞뒤로 흔들리다 그대로 무너졌다. 어깨가 꺾였고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애똥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두 번째 탄창, 다음 표적. 총구는 단 한치도 떨리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저격수의 감각을 닮아 있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단단했다. 한 발, 한 발. 그의 손에서 쏟아지는 불꽃은 규칙적이고도 냉정했다. 당, 당. 숲의 어둠에선 그의 총성이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가슴, 턱, 정수리, 왜군들의 몸이 연달아 주저앉았다. 비명은 짧았고 대부분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쓰러졌다. 포복 중이던 병사는 오른쪽 눈이 날아갔고 비탈에 기대 있던 병사는 목덜미가 뒤로 젖혀지며 피를 토했다. 똥이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숨결만이 들릴 뿐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곁에선 무언의 시선이 따라붙고 있었다. 평강과 바우.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똑똑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된 총기분해, 눈 내린 날의 사격훈련, 기습 속에서의 조준 연습.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개똥이의 몸속에서 차분히 깨어나 있었다. 바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녀석 진짜 돼버렸네. 평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을 따라 총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속엔 조용한 자부심과 가르침이 피로 흘러들었다는 안도, 그리고 이제는 동료로서의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개똥이는 계속 움직였다. 표적을 찾고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팡! 소리는 짧았지만 전장의 방향을 틀기엔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다. 그 자신이 지금 이 계곡의 사냥꾼이었다. 피냄새가 숲속을 덮었다. 잔혹한 공격, 침묵, 짧은 승리. 짱돌 부대는 한마디 말 없이 끝까지 싸우고 있었다. 신돌석은 높은 바위 틈에서 계곡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총성이 잦아들고 바위 뒤에 숨어있던 왜군들의 시체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짱돌 부대는 완벽하게 포위했고 승부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계산은 끝났다. 포위는 성공했지만 이쪽 숫자는 20. 그중 절반은 신병이었다. 적의 증원군이 몰려오기라도 하면 승리는 순식간에 도살로 뒤집힐 수 있었다. 신돌석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짧게 외쳤다. 돌격대, 퇴각 시작! 먼저 움직인 건 돌격대였다. 숲의 그늘을 타고 땀과 피에 젖은 몸이 계곡을 벗어났다. 이빨을 악물고 총을 든 채 몸을 낮추며 빠르게 움직였다. 본진, 지원 사격, 별동대는 오른쪽 사면 확보. 신돌석의 명령은 간결했고 즉각적이었다. 본진의 총구가 다시 불을 뿜었다. 사격은 고르게 정확하게 이어졌고 뒤따르는 별동대가 그 틈을 뚫고 움직였다. 총알이 계곡 바닥을 때리는 동안 부대는 점점 능선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총상이 멎었다. 그 순간부터 짱돌 부대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터져나갈 듯, 다리에 힘줄이 터질 듯. 그들의 발은 진창과 돌을 넘고 가시덤불을 찢으며 달렸다. 달빛도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로 땀이 피처럼 흘렀고 흙먼지가 입안까지 들어찼다. 하지만 방향은 이상했다. 그들은 본대가 있는 뒤편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계곡 아래쪽의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신돌석은 달리면서도 계속 주위를 살폈다. 뒤처진 자는 없는지, 총상을 입은 자는 없는지.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을 뚫고 흘렀다. 모두 다치진 않았지. 뒤에서 짧은 대답이 터졌다. 돌격대 이상우! 본진 이상우! 별동대 이상우! 신돌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돌릴 틈 없이 그는 외쳤다. 좋다, 달려라. 차대야 빨리 내려간다. 그 말은 두려움이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결심과 속도가 담겨 있었다. 짱돌 부대는 지금 누군가가 기다리는 마을로 혹은 다음 전장을 향해 적의 아가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피에 젖은 새벽, 그들이 뿜어내는 숨결은 단 하나였다. 살기, 그리고 저항. 멈추지 않는 불꽃.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짱돌 부대원들은 젖은 흙에 엎드린 채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가쁜 숨이 들키지 않도록 혀끝에 붙은 숨소리를 삼키듯 눌렀다. 그들의 눈은 산 아래 울진읍을 향하고 있었다.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들은 산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곡 쪽으로 이동하는 왜군의 긴 행렬을 목격했다. 짐승처럼 몰려오던 증원군의 발자국이 숲을 뒤흔들었고 그와 동시에 울진 경찰서는 텅 비어 있었다.
신돌석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다. 짱돌 부대는 분산하여 낮게 움직였다. 잔디밭을 스치듯 바닥에 등을 붙이고 그림자보다 더 조용히 숲의 경계를 넘어 마을로 파고들었다. 전깃줄이 흔들리고 지붕 위에는 밤새 내린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다. 경찰서 안에서는 일본군이 다급히 무전을 쏘고 있었다. 반군의 기습을 당했다. 반군의 기습을 당했습니다. 울진 계곡 지역 증원군 급파 바랍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매실을 벗어나 유리창을 타고 바깥으로 새어나왔다. 짱돌 대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포복으로 다가갔다. 총구가 낮게 고정됐고 움직임은 끊기지 않았다. 신돌석은 주위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포위한다. 눈에 띄지 않게 접근. 아직 어둠이 새벽을 덮고 있었다. 그 시간 흥분한 일본군은 문을 닫지 못했다. 출입문은 열린 채였다. 짱돌 부대는 경찰서를 반원형으로 감싸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발끝으로 진흙을 누르며 기어올랐다. 그 거리, 눈빛이 마주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신돌석에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지금이다. 첫 총성이 어둠을 찢었다. 경찰서 유리창에 산산조각 났다. 짱돌 부대 20명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사방에서 날아든 탄환들이 경찰서 벽과 창, 문을 뚫었다. 목이 꺾였고 몸이 튕겨졌다. 외마디 비명이 허공에 던져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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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화약 냄새가 짙게 깔렸고 왜군의 신음소리가 혼돈 속에서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무전을 쥔 채 쓰러졌고 누군가는 문틈으로 도망치려다 총에 맞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짱돌 대원들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빛에 경찰서 지붕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그제야 총성이 멎었다. 공간은 뜨겁게 식어가고 있었고 탄피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부서진 나무 탁자, 넘어간 무전기, 피에 젖은 벽. 그들은 재빨리 무기와 탄약, 건빵과 식량을 챙겼다. 물은 부대 끼는 숨 사이로 마셨고 발밑의 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말없이 그들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마을의 동쪽 경계선 너머 짙은 숲의 그림자 속으로. 바람은 땀에 젖은 그들의 등을 밀어주었고 산은 그들을 또다시 품었다. 피비린내가 잦아든 새벽, 짱돌 부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